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머남TV의 주머남입니다. 이번에 그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테슬라에 대한 비관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논조에서 엄청나게 주가가 빠졌고요. 10월 31일 날 바로 194불을 찍었는데 여러분은 요번에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트위터나 블로그, 많은 언론의 댓글들을 보면요. 180불, 170불, 100불 언더까지 산다고 하는데 이번 실적 제가 공부를 해본 결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바닥이지 않을까, 그 이후부터 치고 나가지 않을까.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실적 꽤 좋습니다. 정말 좋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 300불 언더, 200불, 그리고 뭐 200불 깨진다. 그냥 사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 제목을 당장 사세요라고 잡았고요. 3분기 실적 제 나름 이제 고민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11월 4일이고요. 이제 이렇게 테슬라는 이제 실적 발표하면 이 서머리 자료를 주는데요. 이번 서머리 자료와 그리고 세부적인 숫자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량당 비용을 테슬라는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늘 테슬라는 비용 절감 매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역대급 배송량, 그러니까 매년 이 차량 생산과 차량 인도가 역대급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맥심 최대치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끊임없이 AI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비용 감소, 즉 비용의 감소를 하여서 최대 37,500불까지 떨어뜨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공언했듯이 이번 3분기 때 필수적인 공장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장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R&D에 대해서, 즉 AI에 대한 장비를 꽤 많이 투자를 하였는데요. 보시다시피 AI 트레이닝 컴퓨팅에 대해서 더블 사이즈, 즉 2배나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 AI에 대한 이 목표, 2배를 생산한 목표 중에 하나가 FSD도 있겠지만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옵티머스 로봇, 즉 로봇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테슬라는 꾸준하게 이번 3분기에 공장 업그레이드도 하고 AI 관련된 컴퓨팅 기술도 2배나 증가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현금이 많이 나갔었을 건데 불구하고 이번에 3.0 빌리언, 즉 원래 프리 캐시플로가 이제 23.1빌리언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3빌리언까지 엄청난 현금 보유량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러한 숫자를 봐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크게 봤을 때 테슬라는 이 차량 판매, 에너지 사업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매출을 보는데 매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로 2018년부터 봤는데요. 2018년에서 2019년으로 해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4조입니다. 4조. 그러니까 18년 대비 19년 매출액이 14.5%, 즉 4조가 증가를 하였고요. 19년에서 20년은 28.3%, 즉 9조. 그리고 21년에는 70.7%로 292조, 그리고 22년은 51.4%로 363조. 하지만 23년 3분기는 줄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직까지 올해가 가지 않습니다. 4분기가 있습니다. 4분기.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뜨문뜨문 뭐 그렇게 많은 증가는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매년 조금의 영업이익이 생긴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앞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프리캐시 플로우가 꽤 많이 늘었다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성장률이 좋고요. 차량에 대해서, 즉 매출 비중의 차량 비중이 90%가 넘습니다. 이 90%가 넘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18년 대비 19년이 16%, 즉 4조가 늘었고요. 그리고 20년은 28%, 즉 8조, 21년은 282조, 그리고 22년은 348조. 아직 뭐 3분기밖에 안 됐지만은 마이너스 13조 8천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한 거죠. 4조, 8조, 282조, 348조, 그리고 마이너스 138조인데 23년 4분기도 있기 때문에 작년 22년 대비 굉장히 많은 매출 증가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이 에너지 사업입니다. 사실 에너지 사업은요 18년부터 19년까지 약간 정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20년도에 30.2%를 늘었습니다. 그리고 21년은 39.9%, 그리고 22년은 40.2%, 올해만 하더라도 17.6%. 근데 아셔야 될 게 비중이 봤을 때 금액이 좀 작아 보이는데 6천억, 1조, 1조 4천억, 9천억. 에너지 산업에 대한 생산, 즉 매출 증가가 어마무시하게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R&D 예산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AI 기업이고 공장 기업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3년 3분기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436.4%, 즉 3조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AI 컴퓨팅 기술에 대한 2배 증가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공장에 대한 증설도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차량 배송 증대 및 다른 비즈니스에 대한 성장 때문에 이 수익이 늘었고요. 플러스적인 봤을 때 차량 이 딜리버리 배송에 대해서 증가를 하였고요. 그리고 차량당 이 비용의 감소가 있었고요. IAR 크레딧으로 이득을 또 늘었고 에너지 사업에 대한 증대 그리고 신용 방편 증대.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시지만 차량 판매당 이 가격을 이렇게 쭉 내렸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알죠. 딜러샵을 끼지 않는 것. 이것을 이 가격을 실시간으로 적용을 해서 사람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별 판매 비중이 많이 궁금한데 테슬라는 크게 미국, 중국, 다른 나라로 나누고 있습니다. 18년만 하더라도 미국 비중이 거의 69%, 거의 70% 가까웠습니다. 중국 비중은 8.2%. 하지만 20년부터 중국이 21.1%, 그때부터 미국이 48.2% 줄면서 다른 나라 비중이 왔다 갔다 하는데 최종적으로 22년 3분기 때 보면요. 미국 비중이 46.7%, 중국이 21.8%,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그리고 유럽 포함해서 31.4%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 3분기 지금 현재 생산 가능한 게 사실 이제 수치적으로 235만 대 정도 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이제 이런 공장 캐파 생산량 증대가 42.2% 증가하고 있습니다.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19년에서 20년까지 64.1%, 21년은 그닥 변화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22년은 81%, 23년 3분기에 23.7%, 그래서 5년 평균 42.2%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장 가능 캐파가 23, 3분기 230만 정도 되는데 생산용 캐파, 즉 이 생산량에서 이거를 빼서 99만 9천 대 정도로 보이는데 사실 생산량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매년 생산량을 36만 5천 대, 50만 대, 93만 대, 130만 대. 생산 캐파에 대한 여유는 좀 뒀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산 캐파에 대한 전년 대비 생산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19년에서 20년까지 39.6%, 그리고 21년에는 82.5%, 그리고 22년에는 47.2%, 올해는 아직까지 3분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인데 이거 역시도 플러스로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고객 인도 배송량도 봤을 때 36만 대, 49만 대, 그리고 93만 대, 130만 대, 139만 대, 즉 35.9%, 87.4%, 40.3%, 6.3%. 어마어마한 증대, 즉 테슬라 전기차가 힘들다 하는데 테슬라는 저는 번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도로 주행이 많다. 그래서 도로에 굴러다니는 테슬라 차가 많기 때문에 FSD 베타를 사용하는 이런 차량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도로 데이터를 또 받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이 AI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투자를 하는데요. 테슬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AI에 관련된 컴퓨팅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다고 지금 지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분기 때 2분기 대비 더블링, 즉 2배로 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늘릴까요? 바로 이 FSD, 즉 도로를 다니는 비디오 이런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쌓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산하고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게 퍼포먼스를 보이기 위해서 컴퓨팅 기술을 2분기 대비 2배나 증가를 시켰다는 것에 근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스토리지 사업도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완만하게 있다가 22년, 23년 22년 대비 23년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어느 정도 늘었냐면 거의 3분기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90% 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관련해서 이 서비스는 적자가 났다 흑자인데요. 이 서비스에 무엇이 들어가냐? 슈퍼차징, 그리고 보험, 그리고 바디샵의 파트, 그러니까 이제 차량 부품 이런 것들을 이제 취급을 하는 게 서비스라고 보는데요. 이 비즈니스도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적자를 보다가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숫자로 보면요, 다 많은데요. 가장 먼저 제가 보는 게 이 전산장비와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땅과 건물은 사실 사놓고 확장을 하는 거죠. 땅과 건물을 샀는 게 19년 대비 183.9%, 즉 7조 3천억인데 여기서 옆에 확장을 할 거 아니에요. 이 확장을 하는 게 건설 중인 자산인데 730%, 즉 지금 현재 또 지금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조 3천억 정도의 730% 경이로운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AI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했냐면 19년 대비 442%, 즉 3조 4천억 가까운 숫자가 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고 숫자로 나오고 있다. 그럼 결론, 숫자로 나온다는 건 매출과 영업이익과 그리고 테슬라의 상승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테슬라에서 지향하는 거는 매년 50%의 성장을 바라고 있고, 올해 롱텀으로 50%, 즉 180만 대 생산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이 캐시에 대해서 현금 흐름 밑에 설명을 제가 이제 이거 하고 나서 할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프로핏, 이득을 어디서 얻을 거냐 하면은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자율주행,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끊임없이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끊임없이 그 혁신과 그리고 비용 절감을 한다고 이제 공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이버 트럭, 그리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 즉 이제 많이들 아는 겁니다. 테슬라 투자자들은 25,000불짜리 차량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캐시는요 34조 정도를 갖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밑에 있는 이자 수익입니다. 9,631억. 즉 테슬라에 대한 매출도 꽤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자 수익도 거의 1조, 4분기 지나면 1조가 넘겠죠. 34조에 대한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또 테슬라 수익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려면 미국 평균 36,490불, 즉 4,794만 7천원에 테슬라 차량 모델 Y를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가장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4,137만 7,860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내연기관차와 모델 Y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라면,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이라면은 저 같으면은 이제 첨단 제품 자율주행이 있는 모델 Y 구매를 좀 선뜻 망설이지 않을까. 왜 망설인다는 게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을 살 건가, 지금 현재 모든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모델 Y를 살 거나. 근데 모델 Y 살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미트럭도 사실 그 펩시코에 이제 작년에 이제 전달식을 했지만 이에 대해서 아직 대량 양산 체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680 배터리에 대한 수율이 아직 올라오지 않고, 배터리 만드는 쪽쪽 모델 Y를 만들고 있고 이제 곧 나오는 이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사이버 트럭에 대한 대량 양산 시기는 일론 머스크 말로는 18개월이라고 들었고요. 그만큼 4680에 대한 수율도 확실하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 이후부터 세미 트럭에 대한 대량 생산도 시작될 거다. 하지만 이 두 개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이제 테슬라의 미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해 11월 30일 날 엄청난 이벤트, 사이버 트랙에 대한 커밍 순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는 그냥 300불 언더면 그냥 사고요. 200불 언더다,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현금 밀어넣어서 사시면 됩니다. 100불까지 않을까? 그때는 변수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매도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너무 안 좋았는데, 제가 봤을 때 3분기 실적을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있을 테슬라의 상승 포인트, 그리고 이번에 11월 30일부터 나오는 사이버 트럭, 그리고 내년에 있을 25,000불, 너무 좋은 호재가 너무 많고요. 거기에 또 변수로 옵티머스, FSD 베타 뭐 등등등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300불 언더는 그냥 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테슬라에 관련된 다른 보고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